엄마, 나 한국 갈래. 또 한국이야? 너 인도 사람이야. 알아. 근데 한국처럼 살고 싶어졌어. 수백 년간 문화 자존심으로 군림했던 인도 발리우드. 그러나 팬데믹 이후 그 거대한 제국을 조용히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한 편의 K-드라마였습니다. 도깨비, 태양의 후예, 이태원 클라스. 그 감정의 흐름이 이젠 인도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죠. 한국은 문화 수출국이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가 스스로 따라 배우는 기준이 된 나라. 그리고 인도의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미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 감동해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인도 뭄바이의 어느 평범한 가정집. 엄마, 이 남자 누구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소녀의 손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엔 도깨비의 공유가 울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의 엄마는 처음으로 인도 드라마 대신 넷플릭스를 켰고 그건 한 가정의 문화 취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인도의 문화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초신호가 되었죠. 단 한 편의 드라마, 그리고 단 한 번의 감정이입,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수백 년간 굳건했던 발리우드의 성은 무너졌습니다.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14억 인구의 감정이 한순간에 한국으로 기울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팬데믹. 전 세계가 고립되고 이제 사람들은 볼 것을 찾게 되죠. 그때 인도인들이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선 눈빛 하나로 전 세계를 움직인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재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말하고 있었죠. 왜 우리 드라마엔 이런 감정선이 없지? 왜 우린 항상 과장된 대사만 보게 된 거야? 왜 저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섬세하지?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선언이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한국 문화를 따를래. 놀라운 건 그게 한 사람, 한 지역, 한 도시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한국이라는 이름이 인도 전역을 덮치기 시작했죠. 뉴델리의 대학생이, 첸나이의 셰프가, 벵갈루루의 댄서가, 콜카타의 엄마가, 그들 모두가 말합니다. 이제 나는 한국을 좋아한다. 한류는 수출된 문화가 아닙니다. 침투된 문화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마케팅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따라하고, 스스로 바뀐 것이죠. 문화의 중심이 바뀌는 역사의 지각 변동입니다. 그리고 그 진앙지는 놀랍게도 인도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류는 그저 K-팝과 드라마 정도일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인도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여기선 정체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델리의 대학가 근처 한 사진 스튜디오. 오후 내내 긴 줄이 늘어서 있고 간판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 스타일 포토부스. 오늘도 열일합니다. 이곳에서 인도 젊은이들은 귀여운 필터를 고르고 한국어로 적힌 스티커를 붙이며 한국의 감성을 직접 체험하고 있죠. 누군가는 친구들과, 누군가는 남자친구와, 또 어떤 이는 결혼식 청첩장을 만들기 위해 찾아옵니다. 우리 문화는 왜 이리 낡았지? 우리 부모 세대의 것이야. 이제 나는 나만의 것을 원해. 그게 한국이라면 난 기꺼이 받아들일래. 음악도, 영상도, 음식도, 패션도. 그들의 하루는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엔 유튜브로 BTS 직캠 보기, 점심엔 신라면과 김밥 먹기, 오후엔 K-뷰티 메이크업 챌린지, 저녁엔 블랙핑크 댄스 커버 연습, 밤엔 넷플릭스로 K-드라마 몰아보기. 우리는 종종 문화가 시간을 들여 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류는 인도에서 시간을 박살내고 퍼졌습니다. 단 3년 만에 전통의 문화 제국이었던 인도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게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국어 학과 경쟁률 3001, 한국산 라면, 인도 슈퍼마켓에서 품절 행진, 인도 10대의 꿈 1위 한국에서 살기, 숫자로 증명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닫은 문을 한국은 콘텐츠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그 문을 가장 크게 연 나라였습니다. 첸나이의 한 전통 요리학원, 강사인 라지 선생은 최근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카레 만드는 법을 가르치던 중 황당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한국 김치볶음밥은 어떻게 만들어요? 학생은 진지했고 다른 학생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강의는 카레 대신 김치볶음밥 실습으로 바뀌었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20대, 특히 여성층은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문화가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전통을 강요하는 부모 세대, 자유를 억제하는 커뮤니티, 신부감으로만 존재하는 자신들. 그 속에서 그들이 발견한 탈출구가 바로 한국 문화였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본 뒤 그들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저긴 여자가 목소리를 내네? 남자가 여자에게 존중을 보여주네? 사랑이 감정 중심이야. 거래가 아니야. 인도 여성들의 감정 해방 선언이었죠.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인도 전통 혼수 문화 비판 영상이 K드라마 팬 계정에서 공유되며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난 한국처럼 연애하고 싶어라는 캠페인이 델리와 벵갈루루의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졌습니다. 그 중심엔 항상 한국식 말투, 패션,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는 이 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인디어 방송 인터뷰에서 50대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정신이 나갔어요. 맨날 한국 도대체 그 나라가 뭐길래? 하지만 그 말은 곧 현실 부정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그의 딸도 똑같은 포토부스 앞에서 친구들과 한국어로 사랑해요를 외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인도의 일부 학교에선 교내 방송 BGM을 K-팝으로 바꾸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학생들은 말했다죠. 우린 지금 인도에서 살지만 마음은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의 정체성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도 뭄바이의 한 대학 졸업식장에서 축사를 하던 여학생이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청중은 조용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으로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란 걸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제 삶을 한국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순간 몇몇 부모들의 표정이 굳었고 학생들은 박수로 그녀의 말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발리우드식 서브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K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죠. 델리의 한 마켓 골목, 한국 라면, 불닭볶음면, 떡볶이 재료가 자연스럽게 진열되어 있고 주말마다 10대 소녀들이 줄을 서서 그걸 사갑니다. 매워서 눈물이 나는데도 또 먹어요. 한국 라면 먹으면서 K드라마 보는 게 내 유일한 행복이에요. 삶의 방식 소비입니다. 그 라면 한 젓가락에 그들은 한국적인 감정과 한국적인 리듬을 삼키는 중이니까요. 방 안에서 한국어를 혼자 배우고 유튜브로 자막 없는 K-팝 콘텐츠를 해석하며 인스타그램에 한글로 캡션을 남깁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그냥 흉내 내기가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자아의 발견입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문화 자급 국가라 믿어왔습니다. 자체 콘텐츠, 자체 철학, 자체 트렌드. 하지만 지금 그들 중 수천만 명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린 더 섬세한 게 필요해요. 우린 더 따뜻한 게 필요해요. 우린 한국이 필요해요. 인도 교육부는 전국 20개 국립대학의 한국어 정규 커리큘럼 도입 검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스가 발표되자 인도 SNS는 들썩였죠. 그리고 댓글창은 이렇게 달궈졌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인정이야. 이제 한국어는 제2외국어가 아니라 미래 언어야. 우린 그냥 덕질하는 게 아니야. 우린 지금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그 변화는 대학 강의실 밖에서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도 OTT 플랫폼 중 K-콘텐츠 전용 섹션이 있는 곳은 15곳 이상. 심지어 K-콘텐츠만 스트리밍하는 인도 현지 앱도 등장했습니다. 우린 발리우드가 만든 세상이 아닌 K-드라마가 만든 감정선 안에서 살고 있어요. 델리 시내 대형 서점에서는 한류 관련 책만 모아놓은 코너가 생겼고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라이프 스타일, 이제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김치 레시피북, BTS 철학서, 한국어 회화책, 서울 여행 가이드북은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제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최대 대형마트 체인 빅바자르 빅베저는 2024년 1월 K-푸드 위크를 열었고 전국 매장에서 삼양라면, CJ 김치, 비비고 만두가 진열됐습니다. 모든 제품이 이틀 만에 품절. 그때 관계자가 말했죠. 인도인들은 지금 먹기 위한 식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을 살 수 있는 제품을 원합니다. 인도 기업들도 반응했습니다. 한 유명 화장품 기업은 K-뷰티 컨셉을 도입한 신브랜드 미메한을 출시했고 초기 타깃층이었던 20대 여성의 폭발적인 반응에 지금은 40대까지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정체성의 이식이었습니다. 델리의 한 여고생은 교내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발리우드 주인공을 꿈꾸지 않아요. 우린 이제 K-드라마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요. 솔직하고 당당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면서요. 그 말을 들은 한 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글로벌 OTT 콘텐츠 서밋.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음 10년의 콘텐츠 패권. 누가 주도할 것인가? 그날 수많은 인도 기업과 글로벌 미디어가 주목한 건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자국 발리우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행사장 한복판, 초대형 LED 스크린에 이런 발표 슬라이드가 띄워졌죠. 2023 인도 OTT 플랫폼별 인기 콘텐츠 탑 20 중 13개가 한국 콘텐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치로 증명된 K 콘텐츠의 절대적 영향력. 행사에 참가한 인도 콘텐츠 유통사 대표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바꿨습니다. 이젠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관중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체감된 생존 전략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인도 전역에서 K 콘텐츠 공동 제작 프로젝트가 쏟아졌습니다. 인도 제작사가 기획하고 한국 작가가 스토리를 만들고 한국 감독이 연출하고 K-팝 아티스트가 OST를 부릅니다. 한국이 중심이 된 콘텐츠 수출 시스템의 구축이었죠.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23년 인도 내 K 콘텐츠 소비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 약 5조 원. 2024년 K-푸드, K-뷰티, K-패션 관련 온라인 수입 증가율 142% 상승. 인도는 더 이상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K-컬처 투자국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글로벌 분석기관 맥킨지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류는 세계 최초의 라이프스타일 주도 수출 콘텐츠다. 식생활, 사고방식, 소비 패턴까지 바꾸는 문화 파워다. 그리고 그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도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과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첫 시작은 팬데믹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입니다. 자발적인, 전방위적인,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문화 대이동. 하지만 이 변화가 모두에게 달갑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인도 남부 마이소르에서 열린 지역문화 포럼. 한 연사는 무대에서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젠 힌디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합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청중 일부는 박수쳤고 또 다른 일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한류는 문화 침투냐, 문화 교류냐를 두고 논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의 미디어에서는 한국 드라마는 인도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다. K-팝 아이돌은 우리 청소년의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SNS에는 이런 해시태그도 등장했죠. Protect Indian Culture. Stop KWA. 하지만 정작 그 태그 아래 달린 댓글은 이랬습니다. 한국 때문에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요. 엄마랑 같이 K-드라마 보면서 대화가 늘었어요. 오히려 한국 문화 덕분에 진짜 존중이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문화는 언제나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결코 강제로 흘러가지 않죠. 인도인들은 한류를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문화를 느꼈고 그 감정이 진실했기에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었죠. 델리의 한 방송국에서는 K-드라마가 인도 청년들에게 끼친 영향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다큐의 마지막 장면에서 20대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공유가 잘생겨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잘생김이 아니라 섬세함과 배려의 감정선이라는 걸요. 그 말은 팬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도 청년들의 내면이 어떻게 진짜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제야 비로소 인도 사회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침투가 아니야. 선택이야. 그리고 그 선택은 진심이야.
인도 벵갈루루의 한 고등학교 전교생이 체육관에 모여 앉아 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너를 이해해.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어. 한국 청소년들이 인도 친구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메시지 영상이었죠. 서울, 부산, 광주, 제주, 각지에서 모인 한국 고등학생들이 서툰 영어로 혹은 정성껏 외운 힌디어로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다르더라도 우린 같은 고민을 해요. 좋아하는 걸 좋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국을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저도 인도를 배우고 있어요. 체육관 안은 조용했고 몇몇 학생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학교의 교장은 한인도 우정의 날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류는 이제 콘텐츠를 넘어서 공감의 언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틀고 드라마를 보는 그 순간조차 인도 젊은이들은 단지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 마음에 응답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광고판에는 이런 문구가 올라왔습니다. From Seoul to Delhi, culture connects us, but empathy unites us. 국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람들의 감정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을 여행하고 싶은 인도 청년의 비율은 78%,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는 91%, 신뢰와 감정의 흐름이 구축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드라마 한 편, 노래 한 곡, 라면 한 그릇이 있었죠. 이제 인도는 더 이상 한류를 소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류를 사랑하고 함께 가꾸는 진짜 친구가 된 것입니다. 문화는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다. 이건 소울 파워입니다. 마음을 연결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며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힘. 2025년 서울 한복판의 한 대형 서점. 한국을 여행 온 인도 청년 샤니아는 한국어 초급 교재와 K푸드 요리책을 함께 들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한국에서 인도 음식 퓨전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두 문화를 다 사랑하니까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엔 거대한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 문화 교류의 시작. 그건 곧 진짜 글로벌 시대의 탄생이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지금도 뜨겁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한류는 더 이상 서울에서 시작해 세계로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 세계와 함께 만드는 K컬처 유니버스가 된 것이죠. 14억 인구의 감정이 움직였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전통의 문화가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시작은 콘텐츠였고 그 끝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단지 드라마 한 편인가요?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만든 그 감정 자체인가요?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문화의 지각 변동을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죠.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발리우드의 나라 인도에서 이렇게까지 한국을 사랑하게 될 줄 상상이나 하셨나요? K드라마 한 편이 마음을 움직이고 K푸드 한 입이 문화의 벽을 넘으며 이제는 인도 젊은이들의 꿈이 한국처럼 살고 싶다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 사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문화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